급변하는 지역 현안과 이슈를 날카롭게 진단하는 시시각각 순서입니다. 이남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양경호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주제입니다. 관광의 섬 제주, 관문이 될 것인가, 경유지로 전락할 것인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무사증 논란 가져왔습니다. 관련 뉴스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중국 한 기업에서 보낸 30여 명 규모 단체 포상 여행객이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미리 비자 발급 없이도 30일간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제주로 들어온 외국인이 국내 다른 곳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풀어달라고 제주도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국내 다른 지역과 연계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고 체류 시간을 늘려 소비도 진작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관광업계는 즉각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가 단순 경유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업계는 최근 불붙은 항공기 좌석난 속에서 제주를 환승지로 이용하게 될 땐 제주 관광객 8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반박합니다. 불법 체류 관리도 과제입니다. 제주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체류 기간을 지나 불법 취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위성군 지사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주 무사증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다른 지역까지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원래라면 제주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얘기 들어보죠. 양경호 부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그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겨냥한 그 선제적 의제 던지기라고 봅니다. 의제 던지기요? 예, 예. 네. 도정 책임자가 그 대책이 없는 그런 그 의제를 가지고 그 장관님한테 그렇게 건의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그 외국인 관광객 그 입국 관련해서 좀 간소화시키는 그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발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30년까지 이제 4천만 명 이제 관광객 이제 유입을 이제 목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선적으로 좀 약간의 그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적, 행정적 이제 이런 그 작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장기적인 과제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제 던지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이남근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이제 뜬금포라고 보는 거죠. 뜬금포요? 네, 뜬금포입니다. 이제 위성군 도지사가 뭐 지금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서 평가를 뭐 박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지금 그동안 지난 한 달, 두 달 정도 이제 지켜본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뭐 행정부지사의 렌트카, 중국의 렌트카 허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무사증 문제, 네. 그리고 BRT를 전면 폐지하겠다가 그랬다가 이제 뭐 이 사람들 같이 의논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과연 이게 지사님의 어떤 의도로 이런 말들이 이런 워딩들이 나오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무사증 제도 같은 경우는 하여간 단순히 육지 이동을 허용하면 관광객이 늘 거라는 이 단순한 개념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거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이는 무사증 제도는 도민들의 그렇게 큰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장기적인 의제 던지기다, 뜬금포다 굉장히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무사증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 들어보죠. 네, 양경호 대표께서. 예, 네. 그 지금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 3명 이상을 이제 단체 관광객한테는 이제 15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거를 6월 30일이 이제 기한이었는데 네. 올해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제주가 이제 이렇게 우리 위성군 지사가 이제 건의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온다면 어쨌든 제주에 들어오지 않을 관광객들도 이제 제주를 거쳐서 이제 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낙수 효과를 우리 제주 도정이나 우리 위성군 지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주가 이제 관광지기 때문에 저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이제 목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주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되지 뭐 저기 감소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무사증 제도를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게 이제 좀 그런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무사증 제도 만약에 개선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글쎄요, 것 같아요? 만약 기대 효과라는 건 좀 뭐 별로 그다지 썩 검증된 부분이 없고요. 네. 아까 우리 TV에서도 나왔지만 무사증 제도가 개선돼서 진짜로 우리가 경유지로 전락한다면 우리 제주 관광이 이제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양보다 질의 문제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제주 관광이 저는 오영훈 도지사도 그랬습니다. 단체 관광객들한테 얼마씩 더 보태주는 정책. 네. 이게 분명 질보다 양의 정책이었거든요. 그 양의 정책을 씀으로써 도민들이 불편함을 계속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 그 도민들이 물론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큰 명제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무사증 제도가 아무리 개선되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도 우리의 삶의 질이 나빠진다면 도민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뭐랄까요? 이 무사증 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지로 전락한다거나 네. 또 불법 체류자 문제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 보완책 필요하다고 보세요? 양경호 대표님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국인 이제 3명 이상 단체 관광객들을 지금 이제 무사증으로 이제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네. 그 예를 보면 제주도로 입국하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요. 물론 그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 업무라든가 그거에 또 이제 제주만이 이제 거쳐서 가버리면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경제적으로 제주도에서는 뭐 좀 고부가 가치 이런 것들을 경제 뭐 이런 것 활동들을 안 하고 이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제주도의 이제 숙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우리 관광 인프라 같은 거 또 아니면 그런 고부가 가치를 제주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게 우리 제주도의 할 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이동근 대표께서는 어떤 보완책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게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이제 불법 보세요? 체류 관리 문제는 뭐 우리 제주도가 그동안 무사증 제도 때문에 늘 저희들이 겪어왔던 문제인데 제가 뜬금포라고 했던 게요. 이제 무사증 문제는 법무부의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제주도의 정책을 그래도 도지사의 입으로 정책을 얘기할 때는 그래도 업무 협의는 안 되더라도 법무부에 일단 협의 정도는 하고 무사증 제도를 꺼내야 되는데 뜬금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무사증 제도를 했을 때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런 면에서 저는 뜬금포라고 했던 거고요. 불법 체류 관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마 무사증 개선이 돼서 무사증 제도 개선이 돼서 우리가 육지로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체류 관리에 수많은 비용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게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또 다른 지방비를 또 쓰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이건 아마 도민들에게 또 다른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제도 개선하려면 뭐 중국인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뭐 2박 3일, 뭐 3박 이상 의무적으로 뭐 머무르게끔 해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양경호 부대표께서는 어떻게 예, 그 보세요? 뭐 대책으로 네. 이제 뭐 제주도에 2박 3일 정도는 이제 뭐 의무적으로 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관광 오신 분들한테 그것도 외국인들한테 제주에 2박 3일은 의무적으로 머물라 이거는 너무 좀 가혹한 것 같고요. 좀 현재 그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도가 관광 인프라로 해서 그분들이 더 2박 3일이 아니고 3박 4일이라도 더 있을 수 있게끔 머무를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어서 다음 주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참 서러운 얘기입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로 제주 도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죠. 제주를 오가는 항공 좌석 부족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 도민들의 이동권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노선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교통망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 최근 들어서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남국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렇죠. 요즘 항공권 대란이 있다고들 합니다. 워낙 비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민의 필수 이동, 이제 생활 필수 교통망이라고 그러죠. 그동안 이제 민간 항공사에만 무조건 맡겨놓고 시장 배분에만 맡겨놨던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제는 이게 제주도 차원에서도 우리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뭐 항공사에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손실 보전한다니까 좀 칭따오가 생각나서 좀 힘들긴 한데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관리 체계가 있는데요. 정부하고 최대한 우리의 도민의 이동권은 우리의 필수 교통이다라는 책임하에 제주도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KBS도 이 문제 계속해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인터뷰들 보면 너무 아파서 네. 지금 너무 긴급해서 육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항공 좌석을 못 구해서 못 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주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사 재정 지원 기준 또 절차를 담은 이 항공노선 지원 시행규칙 입법을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양경호 부대표께서 설명해 주시죠. 항공기 운항 이제 손실 보전과 이제 국내 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이제 재정 지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세부 내용을 이제 담은 이제 조례인데요. 네. 조례 시행 규칙인데요. 네. 뭐 재정 지원 대상 사업자를 이제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손실 보전 방식, 지원금 산정 방식, 공고 및 선정 절차, 공고 예외 규정, 그다음에 사무 규칙 이제 근거를 이제 위탁 근거를 이제 마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조례가 이제 지금 저기 중에 있고요. 네. 예, 지금 의견들을 지금 청취 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 달이면 8월 중순 정도면 이제 아마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앞서서 우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짜 뭐 아프거나 이렇게 병원을 이용하거나 이런 육지부로 가야 되는 이제 긴급한 상황임에도 이제 비행기 표 구하기가 힘들었을 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항공사에 부탁도 하고 이제 말로만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이제 시행 규칙이 마련이 된다면 어쨌든 재정 지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항공사하고 우리 제주도가 이제 재정 지원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이제 마련이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이어서 최근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이낙만 대표께서는 어떤 지원 필요하다고 이제 보세요? 우리가 국토부에서 의견을 내놓는 거는요. 정부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간편 최소화, 뭐 7월부터 증편을 추진하겠다든가, 뭐 제주공항에 슬롯을 우선 배정하겠다든가, 뭐 이런 건 있는데, 뭐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 난색을 표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듭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든 저렇든 국가가 공급 좌석, 도민 필수 좌석이죠. 필수 좌석을 정하고 항공사가 공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국가와 제주도가 비용을 분담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최소 공급 좌석 도민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나갈 수 있는 최소 공급 좌석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그리고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만약 이 제도 개선이 된다면 제주도 재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차원의 어떤 확보가 이게 필요하지 국비가 안 않겠습니까? 되면 이거는 뭐 큰일 날 문제죠. 예. 그래서 가장 지금 시급한 과제, 이 문제 해결하려면 네. 어떤 부분 좀 선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양경호 대표께서는?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공공 서비스 의무 도입 문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도입이 돼야 이제 우리 국가 재정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우리 우리 제주도의 예산만으로는 이제 너무 이제 버겁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해나가는 데도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공공 서비스 의무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필수 교통망 법제화 이제 제주특별법을 이제 개정을 하는 거 아마 우리 국회에서 문대림 의원이 아마 이거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게 발의가 됐었는데 네. 이제 자동 폐기가 이제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좀 문제들이 좀 심각해서 아마 잘 설득하고 그러면 통과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또 네. 아쉬운 거는 네. 우리 제주항공을 이제 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주항공이 어쨌든 제주도민의 그 항공교통 편의 증진과 이제 그 항공 비용을 좀 이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제주도하고 이제 설립이 됐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200억 이제 자본금이었는데 제주도가 저기 50억 해서 25%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11%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전혀 그 기능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도정지리 때도 이 제주항공에 대해서 좀 질타도 하고 그랬는데 왜 제주 기점 노선을 없고 다 뭐 부산이나 뭐 인천이나 김포로 가서 하고 제주를 그렇게 제주항공이라는 간판을 달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시행 규칙 그 입법 예고가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제주항공이면 제주항공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던 문제인데 네. 이게 큰 문제가 돼야 이게 진짜 전국적인 사안이 돼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도 이 정도로 얘기 나눠보고 예. 마지막 주제인데요. 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제주도 의회가 지난 21일부터 민선국이 제주 도정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남근 대표께서 예. 처음에 이게 어떤 추경이 뭔지 또 어떤 절차에 이루어진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추경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본 예산이라고 하죠. 본 예산을 하면 1년 살림살이를 미리 정하는 겁니다. 1년 살림살이를 살아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저 필요 없는 돈도 있고 더 써야 되는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4,615억을 더 써야 된다고 우리가 예산을 한번 또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입도 그만큼 더 받아들여 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모아뒀던 돈도 좀 꺼내 쓰고, 뭐 이런 게 추경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심사하고 계신데 예. 지금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 예산 좀 살펴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이번 위성군 도정의 첫 추경인데 민생 예산이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민생에 쓰였는지 또 봐야 되겠고요. 4,600억이라면 상당히 큰 규모 같은데 필수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15분 도시라든가 칭따오 아까 얘기했지만 손실 보전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에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가름자가 될 수 있게끔 심사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부대표께서는 이렇게 쭉 한번 좀 심사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세요? 예, 그 위성군 도정 들어서 이제 첫 이제 추경인데요. 뭐 원래 예산은 이제 두 번째 추경인데 어쨌든 우리 위성군 지사께서 333 이제 민생 이제 추경이다 이렇게 선언도 이제 하면서 했는데 대충 뭐 오늘까지 이렇게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심의하고 이런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어쨌든 그 뭐 3천억 추경했는데 4,615억의 이제 그 금액도 좀 높아지긴 했는데 앞서 우리 이남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필수 경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성군 지사의 공약 사업 같은 게 이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들여다보니까. 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가장 이제 민생 회복 예산이 좀 많이 뭐 탐나는전 캐시백 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1차 산업 유류대 지원이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이제 많이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어젠가 이제 그 우리 농수축액위원회에서 나왔는데 네. 국비 반납 비용이 한 570억 정도 돼서 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게 1년 동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한 4년 전부터 이제 4, 5년 전 거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고 이거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잡수입으로 잡아서 가용 이제 해놓고 이제 와서 국고보조금을 이거 반납 안 하면 안 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잡아서 반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점들도 잘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실 추경 심사 같은 경우에는 13대 도의회 첫 예산 심사잖아요. 네. 도의회 역량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텐데 어떤 원칙으로 임하실 예정인지 끝으로 얘기 듣고 마무리하죠. 글쎄 뭐 어떤 원칙이라기보다요. 우선 원칙은 도민이 우선주의입니다. 이게 과연 민생 예산으로 많이 쓰였는지, 과연 우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산은 없는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재정의 건전성 부분도 분명히 좀 챙겨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4,615억 중에는 우리가 통합개정에서 꺼내 쓰는 1,549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이라고 하지만 은행에서 꺼내 쓰고 다시 이자도 지불해야 되고 다시 메꿔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예산이 과연
지금 추경은 하지만 2027년 예산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먼저 꺼내 쓴 거기 때문에 2027년 예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번 예산 우리 도의회에서 열심히 심사해서 이 기쁨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추경 심사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